네, 조금 아쉽게 또 거래소가 상승 탄력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시가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에서 2,713포인트, 1.3%대로 상승폭이 조절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그간의 분풀이 시세를 제대로 표출을 하게 되면서 3%에 육박하는 오름세에 양대 주세 좀 갭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저희 유한탄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오늘 장의 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됐던 반등이긴 한데 종목별로 좀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대부분의 납폭과대 종목들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오후장에 흘러내리면서도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었는데요. 오늘 좀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섹터들 중심으로 한 코스닥의 반등세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들은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NC소프트 또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새 게임주들 돌아가면서 급락하는 게 유행인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반도체 어제 미국 시장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 또 낙폭과대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 화학주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 망가졌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가격이 답이었다라는 것을 시장이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좀 음식료 섹터주들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안정세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덜해질 거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소재 섹터들을 좀 눈치 보게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 직원 횡령이 있었던 계양전기가 좀 거래 정지 중인 게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KT도 물적 분할 비스무리하게 좀 발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이 무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낙폭과대주들의 반란이라고 정의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네, 오늘 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례대로 오늘 준비해 오신 세 가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학기 오늘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기세 등등하게 낙폭과대주 반등 대열에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은 관련주들 모두 다 빨간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뭐 눌려 있었던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동화기업, 뭐 첨보, 네,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일제히 다 반등에 동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성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에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거 의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낙폭 과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고 2차전지 소재주들도 워낙 급등하고 뭐 품귀 현상이다, 뭐 얼마 쓸 거 안 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자극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해 왔었는데요. 이런 좀 리스크들이 살짝 사라지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감 살짝 좀 덜어내지면서 폭락했었던 뭐 화학주들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주들 강한 반등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가에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 100불을 뭐 눈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압박감 강했었는데요. 오늘 뭐 효성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화학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LG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강한 반등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데요. 뭐 2차전지 섹터주들이 뭐 코스닥 거래소에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양매도 중입니다만은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양쪽에서 조금씩 받아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좀 담보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연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밤 FOMC 1월달 의사록 공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방향을 잡아줄지에 따라서 시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줄지 아니면 다시 또 되발락할지 이 부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금리도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궁극적으로 강력한 뭐 러시아발 우려감이 약간 수그러든 상태 속에서 유가 하락이 좀 만들어준 화학주들의 반등과 또 소재에 대해서 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뭐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낙폭과대성의 좀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그렇고요.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씩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보유하신 종목들 저가 이탈만 안 나타난다라면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서 21선 부근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씩 누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한 종목 더 봐주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지수 편입 이벤트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포지션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45만 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것 같습니다. 45만 원 언저리에서 50만 원 쪽 방향을 틀고 50만 원에서 또 멀어지면 매도를 하고 다시 또 5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좀 트레이딩 전략이 계속 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 효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좀 외국인들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다음 달 또 12일에 코스피 200 편입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1조 가량 이상이 좀 자금이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조금 덜해질수록 다른 종목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45만 원 정도 계속 종가로 잘 유지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만 원 선 방어력 확인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증권사 목표 주가 갭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40만 원대에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으로 매개 쏠림이 조금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조금 웃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 저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섹터의 강세가 도드라진다. 앞에서 저 FOMC 이벤트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성장주에 재투자를 하거나 뭐 비중 확대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입장이신 것 같아가지고 성장주에 대한 오늘 강세 좀 따라가도 되는 건지 봐주세요, 부장님. 네, 뭐 일단은 지금 성장주 섹터주들 뭐 저희 지금 금리 인상 리스크에 뭐 전쟁 리스크 뭐 이런 거가 다 두드러지고 뭐 긴축 리스크까지 다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솔직히 코스닥이 근간이 되고 있는 기술주와 성장주 섹터주들이 좀 하락이 강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급반등하는 모습,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도 성장주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뭐 플랫폼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주 섹터주들은 뭐 일단은 조금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바닥권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뭐 IT도 다 마찬가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종목들이 금리 인상 리스크를 뭐 거의 온전히 한 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주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반응이 중요한데요.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어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3월달이 딱 분수령이긴 합니다. 3월달에 금리를 50bp 올리냐 25bp 올리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가 다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건 50bp고 올해 7번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서 더 이상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계속 흔들기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를 다 인식하고 다 반영한 상태라면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장주들에게도 일정 부분 순환 반등의 기회는 계속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업들의 또 실적도 뭐 개별 종목 단에서는 본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가치주들과 함께 일정 부분 회복 시도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성장주 섹터주들, 뭐 기술주 섹터주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급락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이번 반등을 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저항대에서는 비중을 조절해 놓고 다시 저점 확인하면서 시장의 스탠스를 봐가면서 재매수를 하든지 종목 교체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대응까지 포인트 잡아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하고 IT의 강세를 짚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오늘 탄력 굉장히 좋네요, 부장님. 네, 오늘 좀 반도체 관련주들 뭐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다시 지금 13만 원대 넘어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좀 바란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PSK 같은 경우도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반도체 섹터 대부분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DB하이
주택 같은 경우도 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강한 반등 들어오는 모습이죠. 코스닥에서 뭐 바이오, IT 두 개를 뺀다라면 별로 남을 게 별로 없을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반도체와 IT 섹터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카메라 섹터주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다시 좀 보셔야 될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도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되고 일단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량한 섹터 내 이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우량한 선별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데요. 역시 주도주들마저도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추세 이탈이 좀 애매해지는 순간까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심텍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G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기판 관련주들이라든지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변동성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추세가 갑자기 뭐 꺾인 일부 반도체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일부 IT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 반등에서 조금 역시 좀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반도체 섹터 내의 주도 종목들이 다시 또 추세를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 주까지는 좀 세심해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일단 지금 뭐 미국 선물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낙폭 과대라는 점을 최대한 좀 인식하는 대응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량주들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계속 IT 섹터 내에서 일단은 조금 기술적인 대응으로는 좀 필요한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장픽도 같은 연장선 상황에서 주시는 거세요, 그러면 부장님? 오늘은 뭐 네. 사실 다 많이 빠져가지고 뭘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사도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 상태대로 오후까지 계속 좀 유지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장중에 좀 흔들림을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오늘 좀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종목을 모르는 종목 하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좀 보시던 종목 안에서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좀 오늘 상대적으로 초반에 좀 덜 올랐다 내지는 아침에 강했다가 살짝 눌림목이 나왔다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뭐 섹터 대부분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약한 섹터 빼놓고는 일단 대부분 조금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계속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래도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 한다라면은 보유의 관점에서 시장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도 그다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사도 괜찮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선택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어떤 쪽을 픽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잠깐 나온 속보 전해드리면은 결국에는 9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9만 443명 네, 집계가 되면서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좀 점프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망자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누적 사망자가 7,200명대에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뉴스입니다만 그래도 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성장주도 섹터에 속한다는 리오프닝 관련주 오르고 있다는 점도 오늘 장에 좀 상반된 포인트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진희 부장과 함께한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